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호남에서의 구애 행보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내 최대 오리산지인 나주에서 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공직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충무공의 어리 깃든 고화도가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유달산까지 연결되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은 눈치 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촛불 전국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촛불 집회 참석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사실상의 대선 운동으로 비춰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의 심장이라는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력 의지를 직접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물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아직 탄핵 여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대권 노름이다라는 비판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물밑에서의 경쟁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경쟁은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 등 의제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여동쳤던 점에 비춰보면 민심을 잡을 이슈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호남에서 기선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당 후보든 언젠가는 다가올 경선에 대비해서라도 당원 비율이 압도적인 호남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12월 9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 묘지에서 탄핵 보고대회를 연 자리에서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국회가 완수해냈다며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시대교체와 정치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최대 오리산지인 나주에서 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 남평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간이 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7,000여 마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나주에서 두 번째로 검출된 동강면 종오리 농장의 AI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됐습니다. 최근 여수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또다시 터진 공직자 비리에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비리를 막기 위해 여수시가 청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여수시 사무관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과거 회계과에 근무할 당시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5기 80억 공금 횡령 사건으로 청렴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은 여수시는 민선 6기 들어서도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무원이 유흥업소에서 성매수 혐의를 받아 말썽을 빚었는가 하면 술에 취한 8급 직원도 여중생을 성희롱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이나 시설물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히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연이은 비리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여수시장이 직접 나서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의 청렴식책도 근본적인 비리 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라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과 장기 시책을 분류해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먼저 급선무는 공무원들의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필요하죠. 지금 현재 주철인 시장님이 청렴시책을 잘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또한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시민들이 그걸 알 수 있게 해서 음주운전에 성범죄, 뇌물수수까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여수시.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자칫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 한평군의 한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7분 한평군 나산면 월연마을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근처 컨테이너 밖에 있던 64살 이모 씨가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어리 깃들어 있는 역사의 섬 고하도가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등 체류형 관광지 만들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08일 동안 머물며 전쟁을 준비했던 고하도. 우리나라 최초의 육지면화 재배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복원된 목화밭입니다. 추억의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목포시는 고하도에 대규모 친환경 목화단지와 체험관, 테마기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하도의 역사적 사실과 고하도 개발 계획을 홍보하는 고하도 특별기획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년 동안 조사한 고하도 기상상황 일지와 일본 방위성의 면화 시험 성적 보고서 등 100여 점의 고하도 관련 사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이권 침탈의 중심이었지만 육지면 재배가 성공한 시작점으로서 우리나라의 면화 산업의 중심이 되었던 곳. 목포대교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고하도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본격 개발됩니다. 유달산부터 고하도까지 총 연장 3.36km 구간을 해상 케이블카가 2018년부터 운행하게 됩니다.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18년 초에 완공을 할 목표로. 고하도 해변에는 해상데크와 전망대 등을 갖춘 해안 힐링랜드가 조성되고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도 고하도에 건립됩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고하도는 목포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시 진입로에 이순신 유적을 홍보하는 대형 관문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구족대교를 활용해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문 건립을 추진했지만 건립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